납치당한 것처럼 속인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른바 투자 리딩방에 끌어들여 수천 명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무더기로 거론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른바 4,000명을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던 손들은 신종 스매싱 사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중 하나, 바로 사기입니다. 경사님, 오늘 저희가 여기에 왜 나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강윤채청의 자랑이죠. 대단한 분이 모셨습니다. 20년간 사기만 전문으로 다뤄온 사기 범죄를 눈만 보면 알 수 있는 사기 범죄 전문가, 사기 범죄 외길 인생 정현진 계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경찰청 수사 2계장 전형진입니다. (20년) 넘게 수사하시면서 대략 몇 건들의 사건을 수사하셨나요? 제가 직접 수사한 거는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사 지휘와 같이 간접적으로 제가 관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한 5,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사라고 하면은 보통 범인 잡는 형사님이시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혹시 자세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하는 업무는 사기라든가 횡령, 배임, 금융범죄, 아니면 공무원 뇌물수수라든가 선거 관련된 사건과 같이 그 공공범죄 이런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훈 씨 어떠세요? 실제로 20년 넘게 수사하신 우리 계장님 뵈니까. 저 사실 형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뵀는데요. 너무 영광이고 저도 계장님처럼 빨리 훌륭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이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기 같은 경우는 범인이 설계해 놓은 심리적인 전략에 의해서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 게임이요? 사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기의 실제로 보면 좀 더 복잡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편을 조종을 하기 위해서 잘 짜인 뭐 대본이라든가 그리고 상대편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범죄에 비교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지르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범죄를 생각하고, 여태까지 제가 다뤄본 범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범죄가 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평소에 주변 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편인가요? 약간 저도 뭐 직업병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상대편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 그리고 감정 변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좀 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20년간 계장님 수사하시면서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사기 사건을 맡았을 때는 보통 지인 간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게 주 범죄였는데,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거의 매일같이 사기 문자가 오는 것처럼 사기 범죄 조직이 결성을 해서 사기 범죄 설계자도 따로 있고, 다음 실제 행위자,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대 범죄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대량 사기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사기하면은 보이스피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왜 사기꾼한테 홀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몇 번 받아봤는데 막상 받으니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보이스피싱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경찰관이 피해자한테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니까 전화를 끊고 하지 마라, 시킨 대로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경찰관이 이거를 관여를 하느냐 하면서 경찰관하고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고요. 결국은 그 피해자하고 설득이 안 돼서 피해에 대해서 경찰관이 그러면 우리가 따로 제지할 방법이라든가 이게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경찰을 피해서 범인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몇 시간 후에 경찰서에 와서 피해 신고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피해자 입장이라면은 저도 경찰관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당장 급한데. 그거 상우 씨 너무 몰입한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방해꾼이라뇨. 그렇죠. 도와주려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쵸. 또 그죠. 경찰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상은 씨 얘기대로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사기꾼 말을 듣게 되다 보면 그 경찰관의 말이 어떻게 보면 방해꾼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한번 사기꾼한테 홀리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좀 막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결론이 요것만 하면 그나마 사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 이르러서 이런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강도나 살인처럼 사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좀 더 위험한 범죄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파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기보다는 살인이나 강도 이런 걸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죠. 또 강도에 비춰서 설명을 좀 드리면 강도 같은 경우는 당장 피해자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만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에게 걸리면 아무리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뭐 가지고 있는 것, 옷이나 돈 이런 것밖에 피해를 안 나가지만 사기 같은 경우를 피해를 입게 되면 내가 지니고 있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내 명의로 된 어떤 적금, 보험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까지 다 모조리 뺏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기는 경제적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경제적 살인.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러면 꼭 사기를 좀 잘 당하는 직업이나 유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민을 해봐서 사기 피해자들 만났을 때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더 잘 당하는 직업은 없고요. 실제로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그런 직업군에서도 사기를 당한 피해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경찰관도 사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경찰관도 사실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계장님도 다행히 저는 사기를 오래 다뤄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기를 당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좀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장님이 당하시면 수사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사기를 당하면 수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야바위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야바위 뭔지 아실까요? 예, 이제 이 공이 어느 컵에 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어렸을 때 야바이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뭐 아이스크림 내기 이런 거. 예. 예. 왜 이렇게 안 감으시는데?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기입니다. 열어볼까요? 제가? 네, 한번 열어보세요. 어디 갔지?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기당했네, 오늘. 자, 여기서 계장님 오늘부로 수사 이제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만 찍고 네. 더 이상 이상으로 수사를 안 하겠습니다. 네, 전영진 기자님은 이상으로 수사를 안 하시는 걸로. 한 번 더 해보라고요? 나머지 2개 중에 골라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예. 제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 2개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것을 제 왼쪽 손을 걸겠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인데요. 자. 있는데요? 있긴 있었군요. 예. 예. 맞춰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요? 예.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난 사기 안 당할 것 같은데, 진짜. 맞추실 거예요. 나는 웬만하면 안 당해요, 웬만하면. 진짜. 살인의 추억 뭐 영화라든지 우리 옛날 연쇄살인 같은 거 보면 비 오는 날 이럴 때 그럴 때 좀 특정 시간대 같은데 범죄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사기 범죄도 좀 그런 게 취약 시간대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요새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주 크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어 있는 시간, 뭐 집이건 뭐 화장실이건 아니면 회사건 장소 관계없이 사람이 깨어 있으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절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로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이 잠을 잘 때 그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위험한 범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 잠깐 잠을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사기가 무섭기 때문에 잠 좀 자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절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